저기 가서 하라 그러든지 그러면은 진짜 진짜 아니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빨리 내려. 왜 반말이야? 내려. 반말하지 마시고요. 몇 살 드셨는데요? 솔직히 뭐 MT를 탄다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상위 1%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지고 내가 시키면 너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따르셨던 것 같아요. 약간 답답하네요. 썬팅 전문점인데요. 차가 이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죠. 네. 네. 그죠? 네. 근데 이 차가 작년 4월에 서 있었대요. 에? 작년 4월에. 버리고 간 차네. 아이고. 근데 지금도 여기 서 있대요. 1년이 지났는데. 그럼 견인해. 1년 한 달이 됐는데. 그럼 영업을 어떻게 하지? 견인해 가야 되지 않나? 이 차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썬팅하러 왔대요. 아, 고객이었구나. 뒷유리 썬팅이 끝났고 앞유리 썬팅을 하려는 상황이에요. 아, 앞유리 이거 좀 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니 이거 35%인데요. 35%보다 더 진하면 그러면은 좀 위험합니다. 앞유리는 진짜 위험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거보다 더 어두운 건 제가 못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아 그럼 안 하겠대요. 그래서 그럼 앞유리는 썬팅지 이미 재단해놨던 거 못 쓰잖아요. 그냥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뒷유리 거 그냥 5만 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못 주겠대요. 에? 못 주겠대요. 에? 못 주겠대. 왜 그래 진짜. 예. 그래서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뒤에 썬팅 해놨던 거 돈을 못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뗐나? 저 뗐어요. 업체에서. 떼갖고 온 거예요. 아. 버리는 아, 예. 그럴만하지, 그지? 아까 뗐으니까 그럼 원래 내 거 붙어있던 거 붙여달라. 못 붙인다. 한 번 떼고 못 붙인다. 그러니까 경찰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화난다고 와. 저리 문을 가는 잠그고 거야? 아, 그리고 경찰이 왜 아무것도 못하지? 이러고 간 거야, 1년을? 그러고 가버렸습니다. 독하다. 4월 4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 1년. 차가 많은가? 이제 차가 필요가 아니 없나 그러니까 봐. 고작 그거 썬팅 문제 하나 예. 때문에 1년 동안 차를 안 쓴다고요? 예. 차가 2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그날 빼야 되는데 못 빼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가족 굶어 죽겠다 싶어서 홀딩 도어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여는 건데 그쪽으로는 뺄 수가 없어서 그 우측에다가 공간이 있어서 저것도 비용이 또 드셨겠네. 홀딩 도어를 280만 원 주고 공사를 했습니다. 저거 봐 세상에. 저는 이제 문자로 차로 인해서 영업상 피해가 많이 가고 있으니 빠른 이동 주차 바란다고 한 3번인가 4번 정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와. 그런데 읽고 답변 없었고요. 어떠한 뭐 액션을 전혀 취하지 않으셨고 살면서 저런 사람 만날까 겁난다. 우선은 파주경찰서 민원실 가가지고 진정서를 넣었고 이제 경찰에서는 알아보겠다고 이제 가보시라고 해서 이제 간 거죠 저는. 그런데 갑자기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네 그렇죠. 수사가 중지됐다라는. 왜? 왜 그럴까? 왜? 왜 그럴까? 왜 수사가 중지됐을까? 소재지 불분명, 출석 불응, 소재 발견 시에 사건 제기된다는 내용의 이제 알림이 왔거든요. 뭐 하시는 분일까? 경찰서는 연락이 안 돼서 경찰은 더 이상의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다가 제가 파주시에 또 민원을 또 넣은 거예요. 파주시에서는 답변이 오기를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3항에 우리가 해당이 안 된대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그러니까 소유지에 차를 2개월 이상 방치한 차는 무단 강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당한 사유야? 말도 안 돼.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차를 빼줄 수가 없다고. 거기에 이제 왜냐면 우리가 이해관계를 얽혀 있기 때문에 적폐드 차주분과의 이런 관계가 얽혀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할 수 없다. 이거는 민사로 진행하셔야 된다. 아니 왜 견인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대잖아 법으로. 인터넷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공론화 되니까 파주시청에서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왔죠. 연락이 와서 이게 해당이 된대요. 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 같다고 하면서 원래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 아까 안 된다며. 경고장을 붙이고 6월 12일까지
6월 12일까지 차주가 와서 차를 가져가지 않으면 강제 견인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붙이고 갔죠. 근데 왜? 아, 답답해. 아무리 안 돼, 아무리. 그런데 경보청은 일주일 후에 나와서 저희한테 말도 없이 제거를 하고 계셨고요. 신랑이 나가서 뭐 하시는 거냐고 딱 그러니까 그제서 이거는 방치 차량이 아니다. 그럼 어떤 차가 방치 차량인 거지? 그런데 5일 뒤에 이제 다른 분이 오셨어요. 프라이드 차량 차주랑 통화가 됐다. 중재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면서 프라이드 차주가 한 얘기가 이제 1년 동안 차를 사용하지 못해서 방에서 감옥처럼 갇혀 살으셨대요. 그거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을 원하셨고요. 아, 진짜 잘못 걸렸다.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냥 차 부시는 2천만 게 원 낫겠어. 바로 주면 바로 와서 차 빼겠다고. 저게 무슨 그 안에 경우야. 내 차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가만히 안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도 왔으면 좋겠어. 아니, 뭐 어떻게 뭐 행동을 보이죠, 진짜로. 이 나라의 법은 저희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는 건지 법이 왜 이런 건지 너무 열받아요. 진짜 열받네. 너무 열받아, 진짜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아니 빨리 이게 빼야죠. 6개월이나마나 1년이 갔다라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피해 마지막에 보상을 달라는. 네, 마지막에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너무 많이 반대로 본인이 물어줘도 모자랄 판에 보상을 해달라고? 자동차 관리법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셨죠? 정당한 사유 시 자동차를 남의 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그게 이거잖아. 그 이거죠. 네. 근데 정당한 사유가 파주시청에서는 방치가 아니다. 왜 그러는 거지? 방치는 버렸어야 되는데 둘끼리 다툼이 있기 때문에 썬팅과 관련된 그 다툼 때문에 세우는 거고 민사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파주시는 관여할 수 없다. 버린 게 아니다. 그렇다면 너무한 거 아니야? 파주. 그렇다면 누가 한번 제일 비슷한 예를 들어보세요. 제일 비싸. 시청에 가서 그렇지. 예. 상담을 했는데 예. 시청 직원과 약간 좀 의견 다툼도 있고 처리를 잘 안 해준 거야. 열받아서 시청 입구에 차를 대놓고 갔어요. 그렇죠. 1년 동안. 안 뺄 거예요, 시청이요? 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랑 똑같네. 빼겠죠. 왜 빼요? 빼면 안 되지. 나 화가 나 있다니까? 맞아. 나한테 일 처리를 안 해줬다니까? 자, 그러면 왜 빼요? 그러니까 주차장 입구를 딴 데로 파셔야겠네요. 파야죠. 네. 부문 쪽으로 파야죠. 야, 진짜. 그리고 나중에 또 너무 억울하다. 지금도 이제 업무 방해네. 아, 진짜 대단하다. 2천만 원을 업무 달래잖아. 업무 방해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죠. 자동차 관리법에서 말하는 방치하는 행위란 특별한 관리 행위 없이 자동차를 계속 주차해 둠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때를 말한다. 와서 뭐 세차를 하겠어요? 뭐 가끔가다 시동을 걸겠어요? 그러니까. 방송 이후에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꼭 얘기해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아, 대리기사. 여기가 아니시고요. 대리기사. 여기 도착소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저 내일 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라고 하셨지요? 22,000원. 22,000원이네. 평온하게 잘 가고 있죠? 네. 그런데 이리 들어가십니까? 그러니까요. 지나잖아요. 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를 우회전. 소리를 지르십니까? 운전 왜 이렇게 못해? 반말을 그냥. 왜 지하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아니 우회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 여기는 막혀있잖아. 그럼 저기 가서 하라 그러든지 그러면은 진짜 진짜 아니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빨리 내려. 왜 반말이야? 내려. 반말하지 마시고요. 몇 살 드셨는데요? 54살이라고 해. 네, 많이 드셨네요, 그래. 그래. 내가 별 차이도 없네. 똑같이 50대네. 새끼가 진짜 아니요. 진짜 아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씨.
자, 뒤에 전동기라고 헬멧 있어요, 뒤에. 돈 주셔야죠. 무슨 소리야? 대리비 22,000원. 와 저런 좋은 차 탈 그게 현금 없다. 결제 안 보입니까 이거? 현금 결제 안 보입니까 이거? 아 미치겠네. 저런 거 좀 열어주세요 이거. 왜? 킥보드 빼려 킥보드. 저 타고 오시잖아. 돈도 안 주고 가. 그냥 가? 가예. 저런 거 좀 열어주세요 이거. 가예. 와, 얼마나 이게 상처가. 새벽에. 상대가 이렇게 욕하는데도 꼭 참고 네, 잘 다 참으셨어요. 존댓말로 응대하고 얼마나 이 속이 문드러졌겠습니까? 진짜 우리 부모님이었어. 저분 대리기사님 전화 하루 영업도 망치셨을 것 같아요. 그날 일을 못 하시겠대요. 속상하네. 그 다음날도 일을 못 하겠대요. 이분께 직접 들어보시겠어요.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피크타임. 저희 대리기사들이 가장 바쁜 날이 금요일이거든요. 아 그렇지 불금.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다 찍히는구나. 해야겠다 진짜. 알겠습니다. 호텔? 탑승하신 손님은 두 분이셨는데 매트 호텔로 가시는지 도착지를 확인을 했었고 그 이후에 다른 말씀은 없으셨어요. 저런 바디 아, 손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한번 내리시고 앞으로 조금 더 가자고 하셔가지고 가까운 거리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내비게이션을 입력을 해서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뭐 가면 된다고 이제 말 내비게이션 된 거죠. 손님 얘기를 들으면서 목적지 어딘지 몰랐기 때문에 저는 제 입장에서는 우회전을 하려니까 이쪽으로 이 건물로 들어가나 보다라는 느낌을 가져서 이제 바로 우회전했죠. 얘기 듣자마자.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더 가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엉뚱한 데서 이제 건물 지하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니까 아니라고 이제 대뜸 이제 말씀하셨던 거죠. 모르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저런 거 좀 열어주세요 이거.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동기를 내리려고 이제 트렁크 쪽으로 가면서 트렁크를 좀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 트렁크 문 열리자마자 정말 급출발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대리기사고요. 지금 트렁크에 제 전동기로 실려 있는데 차를 끌고 갔어요 손님이. 그러면 술 취한 손님이 끌고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트렁크 문도 열렸는데 그냥 갔어요 그냥. 음주 맞네. 30분, 40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찾아서 전동기를 이제 가지고 간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왔었고 차주분 얘기로는 제가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해서 욕을 하고 싸웠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다 찍혔는데. 증거가 있는데. 제가 제 물건을 다 내린 줄 알고 출발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영상에 보시면은 차 문이 닫히고 트렁크 문 열리고 그 사이가 정말 1초도 0.5초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뭘 내리고 자시고 말도 안 돼. 돈도 안 주고. 음주 측정을 하셨다는 경찰분이 말씀하시는 게 음주 측정을 했는데 기준치 미달로 나왔다.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 얘기를 들었고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저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지? 술은 먹었지만은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저는 좀 의아해요. 그것도 맑은 정신이었는데 돈 주지 않고 가고 자기 차 트렁크가 열려서 덜렁덜렁 하면서도 손살같이 달아나버리고 맨정신에 저랬다고? 그러면 더 제정신이 아니지. 제 전동기 무게가 30kg가 넘거든요. 꽤 무거워요. 그거를 들려고 양손으로 그걸 잡고 있는 상태에서 차가 출발했으면 정말 아주 크게 다쳤을 거예요. 그거를 상상하면 정말 끔찍하죠. 전혀 없었죠. 대리비도 안 주셨죠. 경찰이 받지만 안 줬어요, 그걸. 아직도? 예비도 오빠. 예비도 오빠. 난 가져간 줄 알았는데, 그건 가져간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혀 연락이 없어요. 와 이 사람은 모자이크 풀어야겠다.
처벌도 안 정말 받고? 저는 이게 이런 일을 겪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교수님은 정말 인간적으로 굉장한 모멸감을 주셨어요 저한테. 솔직히 뭐 MT를 탄다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판이 1%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지고 내가 시키면 너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답답하네요. 사람이 잘못됐다 저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화가 나고 더 울분이 생기고 더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각이 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라우마 생길 거야. 너무 화날 것 같아. 차는 2억 2천보다 많이 비싸겠죠? 많이 비싸죠. 대리비는 22,000원. 그런데 경찰이 찾아갔더니 그 부인이 몰래 와서 대리비를 주더래요. 에? 전해달라고. 우와, 이거는 받아봐야 그런데 뭐해. 18,000원이었대요. 22,000원도 아니고. 깎아요? 8,000원. 혹시 뭐야? 왜 자기가 뭔데 깎아요? 4,000원은 저분들 사정도 알아야 될 거야. 그래서 안 받았대요. 와 최악이야. 저 차 훔친 차예요? 아니, 아 근데 똑같다. 선생님 지금 어쨌든 증거도 다 있고 저 사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시자고요. 네. 가방을 열었어요. 돈 줄 듯이 하다 그냥 갔어요. 이게 사기죄가 되겠느냐? 사기죄는 아니에요. 왜요? 사기죄는 처음에 대리 부를 때 대리비를 줄 마음이 없거나 돈도 없으면서 돈을 줄 것까지 해서 불렀을 때 그게 사기죄고요. 자기가 나 승질나서 그냥 갔다. 그러면은 그것은 민사 문제예요. 두 번째,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야. 내리면서 폭행. 이거는 친 건지 아니면 부딪힌 가다 건지. 부딪힌 건지 그게 명시가 안 해요. 아, 그래서 그것도 난 폭행할 의사가 없었다. 나 그냥 차에 타는데 우연히 부딪힌 거다. 그러면 그것도 폭행 부분도 빠져요. 절도는요? 절도는 네 물건 꺼내가 그 소리까지 나왔었어요. 전동힐하고 헬멧하고 꺼내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가는 거. 절도죄 내지는 절도죄가 안 되더라도 재물손괴죄랑 같은 재물은닉죄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해당될 수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꺼낸 건 줄 알고 나 승질나서 문 안 닫고 그냥 갔어. 그러면 또 그것도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증거도 다 있고 이런 행동을 다 봤는데도 이 사람이 아무런 처벌도 안 받는다면 그냥 우리나라가 저런 사람들을 만들고 있는 나라라고 그러니까요.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해. 법의 처벌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처벌을 예. 기다리겠습니다. 저 진짜. 동네에서 아울렛 입고 빌리 검정색 타고 다니다가 계란 맞겠는데요. 차를 당장 바꾸시든지 폐차를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30. 방지턱 가다가 방지턱 엄청 높다. 아, 앞에만. 44. 야. 뭐지? 갑자기 튀어나와서 좀. 불박차가 정상도로 가는데 빠르게 달려온 차가 뭘 넘어요? 중앙선이요. 중앙선 넘어서 날 들이받고 나는 이 차 다쳐서 옆으로 빠졌어요. 전복됐네. 전복됐네. 이게 피해 차량인가? 아, 밑에 떨어졌구나. 불박차가 빠져서 이렇게. 많이 다치셨겠어. 오만아. 엄마야. 야, 지금 내리막길을 저 속도로 저렇게 엄마야. 속도로 저렇게 엄마야. 꽤 높아. 얼마나 놀랐어. 이렇게 들어올린 거예요, 이렇게. 포크레인 맞 예. 저런 걸. 내 차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니. 와. 이렇게 뒤집혀 있을 때 어떻겠어요? 공포. 술을. 그러니까 벨트 안 했으면은 이거 진짜 큰일 아니, 났겠어요. 뭐 돌아가시지 않았을 때도 엄청 많이 다치셨을 것 같아요. 이분한테 그단 상황 들어보시죠. 아 진짜. 공포였겠다. 공포. 제가 퇴근길에 집으로 가는 길에 저 정면 충돌을 했었고요. 75. 미쳤다 진짜. 미쳤다. 와. 아, 저렇게 빠졌구나. 바로 밀리면서 한 3m, 4m 되는 수로에 차가 전복되면서 빠졌습니다. 4m 수로? 와,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차가 뒤집어진 상태에서 차 안에서 이제 물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물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 수로라. 그리고 여기가 원래 저수지거든요. 저수지라서 이제
조수지 아닌가 물속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얼마나 무서웠겠다. 진짜 무서웠겠다. 얼마나 아팠어. 기절했을 것 같으니까. 시야가 안 보이니까. 상대편들은 한 3명이 총 타고 있었습니다. 3명 다 20대 초반으로 다 친구인데 3명 다 이제 다들 음주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니 음주 좀 그만 내라 제발. 진짜 음주운전 맨날 나오네. 차는 폐차가 됐고 완전 양쪽 다 난리가 났는데도 그냥 단순 벌금형 이걸로 그냥 끝났더라고요. 운전했는데 벌금이요? 저러니까 운전전 계속 하는 거야. 이게 음주운전을 원래 다 같이 타고 있으면 이제 다 가해자가 되잖아요. 가해자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 보니까 운전한 사람은 가해자가 되고 나머지 2명은 그냥 피해자가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르네. 그래서 피해자 둘이 그 가해자한테 합의를 해준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구약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경우야? 무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다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대편에서 형량을 줄이려고 계속 방송문을 한 10번 이상 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렇게 하면 감형을 해주나 보다. 대단한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그런 거 있습니다. 그 음주운전 가해자 카페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방법을 다 가르쳐 주거든요. 와! 와! 방법을 알려주나 보다. 어머! 소름 끼쳐. 이거는 말이 안 돼.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일단 방송문 많이 써라. 친구한테 많이 받아서 제출해라 이런 게 있거든요. 프리미엄 방송. 자기들이 공유를 하는 거야. 그걸로 하면 함량을 좀 줄여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이거 없어져야 돼. 진짜 이게 없어져야 돼. 그래서 방송문을 계속 넣더라고요. 왜 법원에 반성을 해요? 진짜. 아니, 반성을 불박차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했나? 근데 이게 반성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계속 탄원서를 넣었고요. 6개월은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과는 이제 지옥이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응? 뭐야? 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왜? 그냥 아무 처벌 안 받았네. 아무것도 아니잖아. 상대방이랑 뭐 합의 이런 건 없었고요. 음주 사고라는 게 참 우리나라가 아직도 관대하구나라는 생각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음주운전 사고 나더라도 피해자가 뭐 그렇게 막 안 다치면은 그냥 단순 사고로 처리하는 게 참. 누군가는 그치 생사를 오가는 사고를 당했는데 진짜 그야. 관대하다. 관대하다.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지. 아니 이렇게 너무 이슈가 되고 관대해.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2번, 3번 하는 이유가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이게 법이 달라져.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런 얘기들이 모아져서 크게 들리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저게 구약식 처리가 말이 반성문을 여러 번 써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는 결국 아무것도 처벌 안 받은 거예요, 결국은요. 반성문 앞으로 몇 장 써내실래요? 반성문을 여러 장 써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10번 써내면 뭐 하겠어요? 애초에 그게 진짜 벌이- 반성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진짜 반성한다면 피해자한테 와서 무릎 꿇고 빌고 다시는 진짜 뭐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판사한테만 글로만 써내는 반성문, 그냥 보여주기 진정성 없는 그건 반성문이 아니죠. 아니지. 그렇죠. 남성 4명 저녁 드시면서 소주 한 잔씩 하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대리운전자를 불렀습니다. 내 차 살피고 그다음에 상대 차 어떻게 되는지 보러 가죠. 긁히긴 긁혔지. 이건 긁히긴 긁혔잖아. 합의를 본다고 시간이 한 2, 30분 정도 걸렸어요. 갑자기 한 30분 후에 119가 오는 거예요. 지금 울고 떠들다가 그때 아픈 척하고 그걸 타더라니까요. 고급대를. 그러니까 이따다 싶어하고 돈을 바쁘신 분들이 119를 부르고 아유. 그렇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한 사람들이 저보고 노래방을 데려달라고 그래요. 미쳤어. 노래방 바로 앞에 한방병원에 다음날 보니까 입원해 있더라고요.
아 착하게 살자. 치료비가 843만 원, 내 차 91만 원, 긁힌 차 250만 원, 합의금으로 또 1인당 195만 원씩 4명, 780만 원, 거진 2천만 원 맞네요. 2천만 원인 거예요. 예. 시도 경찰청에서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꼭 재조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그 제보를 했고 아무튼 블루박스 리뷰에도 나오고 이러니까 나중에 손해보험에서 그걸 봤대요. 그래서 그거를 검찰에다가 고발을 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그래요. 경남경찰청에서 보험 사기로 밝혀낸다면 전국의 이런 사례의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밝혀내야 돼. 병원이 혼나거든. 병원이. 맞습니다. 와 제발 기대돼. 제발. 약식 기소 벌금형으로 4명인데 400만 원씩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각 400이요? 완전 사이다다 진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네. 속이 다 시원하다.